위한 네트워커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우며 최고의 아름다운 리더가 되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이때 소리 안 지르면 언제 다시 못 질러요. 알겠죠? 네. 기억해주세요. 네, 첫 번째 시간은 그 김선현 사장님께서 독서 발표를 준비를 해주실 건데 혹시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 계세요? 리크루팅 혁명? 거의 다 읽어보셨네요. 독서 미팅에는 사람들이 없던데. 네, 읽고는 계신가 봐요? 다행히. 그래요? 그럼 읽은 분들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당당하게? 네. 뭐죠? 안 들으신 분들. 읽지도 않고 안 읽지도 않아. 읽는 중이다. 읽을 생각이다. 네. 이 책을 사실 이 책에서 좀 걸러서 봐야 될 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거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 써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팁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김선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루미스파, 그 루미 바구니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명단을 파는 걸 하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또 최근에 또 적용해가지고 또 성과가 나신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PPT가 없습니다, 사장님. PPT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네, 엄청난 걸 또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김선현 사장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지 사장님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했거든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실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한국보다는 간단하게 제가 읽었던 부분을 그냥 그 요약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제가 적용하는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느낀 점, 그다음 적용할 부분은 제가 명단 웹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잘못됐던 웹과 지금 하고 있는 웹을 비교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사장님들은 개인에 한번 명단에 적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장에 보면 지은이가 영어 배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데 명단하고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장의 실전 웹 그리기에는 시간적인 거는 다루진 않아요. 이게 약간은 다음에 다루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에 쓸 시간을 뭐 이렇게 12시간 쓸 거를 6시간만 해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명단 쪽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첫 번째는 기존 명단 작성 방법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단 웹 그리는 순서, 세 번째는 숙제, 세 번째는 상담, 다섯 번째 명단 확장에 대해서 나와요. 다 명단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 본인의 이제 스폰서님하고 명단 그 미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 미팅 할 때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할 때는 저희가 뭐 거리, 뭐 그 사람의 직업,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인드업 이런 거 점수 계산해가지고 하다 보면 점수가 작으면 괜찮은 사람, 뭐 점수가 이렇게 높으면 핸드폰 명단에서 제외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지 않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점수가 높은 걸로 스폰서랑 상담했을 때 스폰서가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대로 간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명단 작성할 때 다 알잖아요. 가장 편한 명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명단 이런 거를 그 단점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명단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할 때 명단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1차 명단 리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사업에는 그 리더 찾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리더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AC로 보물찾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소풍할 때 보물찾기 다들 해보셨죠? 네. 차우자 보셨어요? 네. 근데 보물찾기 하면 종이를 많이 접어서 넣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많은 데 가면 그냥 찾을 수 있지만 종이가 없는 데면 허탕 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저한테 적용해보니까 허탕을 치고 다니는 데가 있는데 기가 많이 빠졌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물찾기를 잘해야 된다. 리더를 찾는 게임이지 리더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나의 단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목표점을 잘 정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목표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시간은 가되 행동은 하되 사실 결과가 없는 게 뭐냐면 목표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목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커넥트를 찾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커넥터가 누구냐도 이야기하는데 커넥터는 뭐냐면 핸드폰에 한 1000명 정도 있는 사람 아니면 사람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미용실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그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사무소 반장님 있잖아요. 이장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단점이 뭐냐면 커넥터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단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사업을 공유하다 보니까 커넥터가 누구를 소개해요? 소비자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소비자 문이 닫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로딩을 보내줄 거고요. 그래서 그 커넥터에서 소비자 찾는 경우에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 말하면 질문을 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찾으라고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저희가 치주를 할 수 있어요. 치주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할 때 폰 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폰 방식으로 대화해서 그 사람과 공감대 형성하고 그 사람 통해서 친구가 되어야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잘못하면 훌륭한 사람 있으시나요? 요즘 누굴 만나시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단장님이 되는 경우가 제가 가끔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경청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인맥에서 성별과 연령대, 직업군, 성향에 대해서 그걸 알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있는지를 알고 되면 그 사람이 커넥터 역할을 하다 보면 또 커넥터를 찾는 게 우리의 리더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이성아 사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상포진 오신 분 생각나시죠? 네. 강의 중에 들었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이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뭐를 해주신 거예요. 그 미용실 원장님 나이가 있으셨고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드렸고 살도 빼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이성아 사장님한테 소개해드릴 건데 자기가 오는 그 미용실에 있는 분들은 다 할머니층인 거예요. 나이 드신 거. 그래서 소개해주신 분이 한 분 딱 소개했는데 그분이 대학병원에 있는 25년 근무했던 상담직의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센터에 있는데 그 오고 가고 하는 많은 환자들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분을 보고 제품을 사서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1년 안에 제가 다이아몬드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 보면 커넥터 통해서 리더를 바로 발견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희 방식이 어땠냐면 쉬운 상대 있잖아요. 나보다 쉬운 상대, 말 들어주는 상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 2대 3대는 그보다 더 쉬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 찾기가 보물 있는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보물 없는 데 계속 우리는 방향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커넥터 중심으로 커넥터를 또 찾고 그 커넥터를 통해서 리더를 찾는 게임이 됐을 때만 명단이 리프리팅의 리더 찾는 게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숙제들 한번 다 그려보셨어요? 그 명단 絵그리기 오늘 아침에 저희 독서 미팅 때 김희영 사장님이 웹을 그려서 발표하시는데 리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스폰서님들하고 명단 앱을 통해서 한번 실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그려드릴 것 같고 상담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나요?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의 성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질문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 그 질문한 적절한 표현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얻을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방향이 그냥 어떻게 그냥 그 다른 직업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보험적으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가끔 저도 그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사례가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며느님이 굉장히 그 커넥터나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원장님 그 며느리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방어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오픈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공감대 형성과 포문 방식과 그다음 마음을 얻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이 책에서 그렇게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85페이지 뭐라고 했냐면은 거절을 당한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걸 알고 또 낙법의 형태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읽어볼 때 연습 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얻을 걸 있으니까 이게 떨려가지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연습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연습 게임에 실패한 걸 갖고 얻은 것 갖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만날 때 내가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이 실패한 걸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 좀 편안한 경험이 있었고 제가 어려웠던 명단에 확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라 하면 80%의 사람, 70%의 사람, 편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제가 100%라면 명단 확장을 한다면 100%에서 120%, 120%, 160%인 사람을 연습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편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제가 이제 최근에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을 읽고 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질문을 안 했는데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소개받아야겠네 이 생각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루미스파로 그 사람 그때 말했던 분 소개 체험 받게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 그 친구하고 나랑도 사이가 괜찮을 것 같고 소개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내가 사반에서 소개해달라고 해서 친하다고 소개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루미스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책의 마지막에 몇 페이지냐면요 9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습관의 시작은 비타민처럼 좋으니까 즐기면서 소비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통제처럼 안 먹으면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이죠.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무리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습관처럼 되어 있냐. 습관이면 고통스러워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고통스럽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마약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습관이 되게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단을 팔 때 두더지처럼 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실패 사례와 지금 진행한 사례를 비교해봤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갖고 왔습니다. 우와. 준비성이 완전.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예전에 제가 사업했던 사업자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성형외과 실장이었거든요. 간호사예요. 소개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두더지처럼 파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매달 포인트가 어떻게 떴냐면 1000PV가 뜨다가 나중에 1500까지 뜨고 나중에 1800까지 뜨다 보니까 이 친구는 사업자라고 리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푸시를 할 때 너도 이제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업을 알아봐야 돼. 조인까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움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커넥터일 뿐 리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단이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파가지고 여기서 리더를 찾아야 되는데 단절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사례냐면 다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례는 어떤 거냐면 이분은 리더는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이분이 향적과학에 있는 그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분이고 성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요렇게 지금 뻗어나갔거든요. 다 루미 바구니를 돌려서 뻗어나갔어요. 근데 이게 그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한 15일에서 한 달 사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분이 또 있어요. 이 사람 커넥터죠? 네. 근데 이 사람도 커넥터, 이는 보험하신 분이에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 리더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냐면 이 사람도 리더, 이 사람도 리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커넥터, 이 사람은 향촉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은 유튜브 많이 만나는 커넥터고 이 사람도 보험하시는 분이 커넥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 내려가는 단점이 뭐냐면 내가 직접 만나서 두더지를 만나서 1대1로 상담하고 폰 방식으로 다 해서 거기서 리더를 내가 찾는 거지 이런 분이 찾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수입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아직은 노동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리더를 찾는 그날까지 권리수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책의 핵심을 그냥 다 설명해줬어요. 사실 안 읽으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핵심을 딱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신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해결되면 저희가 훨씬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남이랑 더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명단 상담 같은 거 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면은 사장님들이 더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시간은 우리 최은아 사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 랠리 때부터 시작된 이제 벨로시티에서 조금 확정돼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업자로서 자세를 바꿔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나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최은아 사장님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미팅 분위기 너무 좋죠? 네. 우리 최영란 사장님 그 머리 예쁘죠? 네. 고등학생 오는 줄 알았어요. 요즘 날씨도 좋고 또 사장님들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기도 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반면에 유혹도 있죠. 날씨의 유혹이. 맞아요. 예, 유혹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저번 주에 본사 그 임원진 미팅 식사하면서 같이 했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우리 변하람 선생님 어딨죠? 여기요. 네, 네. 아유 일찍 오시나 봐요. 배려하는 마음에 뒤에 앉으신 거예요. 단어법의 아이콘 선생님입니다. 그 저번에 본사 그 미팅 그 하는 게 있었어요. 변화름 사님하고 그때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의견 제출하고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들 의견을 막 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게 요즘 다 반영이 돼요. 물론 저만 한 게 아니겠죠. 각 그 사업자들 해서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루미스파 그것도 뭐 그건 제가 한 것 같아요. 뭔데요? 루미스파 그 AS 나중에 그 봉투 이렇게 케이스에서 줬잖아요.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냥 그 새 제품에서 꺼내서 이렇게 탁 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 그거 받으면서 우리 까칠한 소비자 이거 얘기하겠다. 아니랑 달라 짜라라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근데 마침 또 본사 그게 있어서 얘기했어요. 왜 실은 그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점적으로 하시는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가 오셨더라고요. 잘됐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얘기할 것들 쭉 얘기했죠. 그래서 왜 새 제품을 주면서 표도 안 나고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최소한 누스킨 로고가 찍힌 뭐 스티커나 봉투 얘기는 정말 처음에 봉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봉투도 뭔가 표가 날 수 있는 새 제품을 이렇게 해줘야지. 미국 회사라 그런지 왜 새 거 주면서도 이건 좀 새가 아니라고 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새 거가 아니라고 그러죠. 맞아요. 왜냐면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가 와도 그런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건의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을 좀 오래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탑 리더 사장님들 20년 초창기 이게 쉽게 해서 자갈밭을 막 부르신 사장님들 다단계 피라미드 오해를 받으면서 하신 분들 그분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활동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요청이 뭐였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아, BD 이런 사람들, 현업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 그런 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자들이 다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아니고 본사 자체에서 리더십 교육이나 제품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본사에서는 브레인들이잖아요. 갖춰져 있고 그러면 우리 사업자들의 역량이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이제 얘기했어요. 그때 변호사 선생님 좀 놀랐을 거예요. 평상시 말도 잘 못하다가 왜 그날은 그렇게 말을 잘했는지 이거 계속 이제 사업하면서 이렇게 담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그게 엊그저께 미팅하면서 물론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자들이 오래 한 사업자들 이런 거를 요구했겠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느껴졌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탑 리더 사장님이 있고 중간 리더가 있고 그리고 따르는 리더 사장님들이 있고 그래서 제일 탑 리더 사장님은 큰 틀에서 누스킨의 이제 그 방향성이나 그 부분을 이제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사장님들은
현장에 있는 목소리, 이 실질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을 파트너들과 취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 2번씩 미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리드 사임들, 다이아 정도 되시는 사임들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임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사에서 다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뭔가를 요청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막힌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일 위에 있는 부사장님이 영업 쪽에 계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된다 해서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사임들도 건의하는 TOG 사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임들이 되시면 분명히 몰라서 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벨로시티가 올해 준비를 해서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누스킨의 30년 역사에 지금 보상이 새로 변화하면서 쓰나미 같이 뭔가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근데 실은 저희는 초창기 때부터 김건우 사님은 벨로시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왔구나. 실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나왔구나. 그 얘기 첫 마디에 딱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해왔고 또 여기 계신 사람들이 해온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서 단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은데 여기서 플러스 해야 될 거 하나가 있죠. 네. 뭘까요? 자세도 비즈니스 모드. 네네. 액션. 네. 액션. 액션도 하긴 하세요. 안 하시는 건 아니야. 네, 비즈니스 모드. 근데 조금 더 선의의 경제. 막 누구한테도 건의도 하고 사람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성과 냅시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만 여기에 플러스되면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벨로시티를 준비하는 자세 해보겠습니다. 계속 들었잖아요. 지금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다 잡히고 이제 4월에는 이제 이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동안 본사하고 트라이했던 부분도 있고 가장 선생님 계속 들었던 부분도 쉐어, 빌드, 리드 크게 이 세 테마로 나누는데 이제 요즘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그렇지만 유연성 있게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거든요. 쉐어 같은 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쉐어링 제품이 루미스파 하나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 품목에 대부분의 품목이 쉐어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일대에 이제 쉐어링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보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간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디스트리뷰터는 다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주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그럼 본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전에는 300포인트를 해야 그걸 받았잖아요. 5%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스트리뷰터면 다 쉐어링 제품에 대해서 모든 제품은 아니면 이제 제품이 폭이 넓어져서 대부분의 제품이 쉐어링 제품으로 일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걸 디스트리뷰터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비자한테 쉐어링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해서 누스킨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이분하고 이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전략을 좀 개인적으로도 짜야 되고 팀적으로도 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빌드, 주간 보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드, 우리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월 커미션 한 번 받잖아요. 조직을 1대1대 분양한 사업자들을 향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이제 더 자세하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간 보너스가 또 메리트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주간에 커미션 받고 이제 우리 어디죠? 김선영 사장님 다낭 갔다 오셨잖아요. 네, 몰랐어요. 엊그저께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휘리릭 갔다 오셨대요. 아마 이런 사업자분들 또 아니면 매니아 이제 그 투잡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계속 나왔던 5%, 10%, 15%, 20% 이제 40% 구간까지.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좋기도 하지만 이거를 또 악용하는 또 소비자나 뭐 사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쪽에 몰아서 뭐 제품 유통한다든지. 근데 이제 본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본사에서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니까 찾아내는 방법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 그래 역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그전에는 에러 보너스가 지금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러 보너스 대신에 지금 저희가 일대 매출의 쉐어링 제품에 대해서 8%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쉐어링 보너스를 쉐어링 제품 5만 원짜리를 유통을 내 소비자한테 시키면 일대 스폰서한테 8%의 커미션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사업자는 지금 루미스타처럼 쉐어링 보너스가 있는 제품도 있고 플러스 8%도 또 받는 거예요? 아니 쉐어링 제품에 대해서 쉐어링 제품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는 대부분 제품이 쉐어링 제품으로 처음에는 모든 제품이 아니겠죠. 순차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이 쉐어링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링 보너스 플러스 8%인 거예요? 쉐어링 제품에 대한 보너스가 8%인 거예요. 아, 쉐어링 보너스가 예, 따로 생기는 거예요? 예, 쉐어링 제품에 대한 보너스가 8%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파트너를 양성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루비, 중간 단계 루비를 하고 루비를 한 번 더 해서 8라인 다이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판을 더 해서 12라인 블루 다이아몬드 이렇게 3판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실은 티멜리트까지도 한 판만 루비까지 4라인만 만들면 내가 티멜리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역량은 키우면 되고 팀과 그룹과 같이 한 방향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골드는 1명, 사장님들이 아시다시피 루미는 4명이잖아요. 네. 4명 중에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만 라인, 1만 리더십 팀, 내 4명의 파트너 중에 1만 리더십 팀을 어떤 사람이 할 건지 그 사람과 밀접하게 팀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량 루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량 사업자 중에 우량 루비는 1만 라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실은 1만 라인에서 2만 라인, 3만 라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를 내가 우량 대리점이 되고 넷피스와 루비로 목표를 잡고 루비가 되면 이제 티멜리트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개인적인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론칭 지금 이제 4월 1일은 핀으로 해서 4월 1일은 이제 3333 해서 시작은 되고 7월에는 1234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10월부터는 전 라인 전체 그 벨로시티 전면 런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주간, 일간 보너스를 받으면서 그리고 한 달 일주일만이라도 6,000포인트라면 사업자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2주부터는 내 일대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점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대리점이 생길 수 있고 2주만 해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대리점이 생긴 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는 2주만 해도 대리점 보너스를 조건을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피드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벨로시티를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루스킨에도 이게 긍정적인 비유일지 모르지만 처음 루스킨이 한국에 오픈이 되고 월 100억까지 막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바람이 IMF가 왔잖아요. 근데 그 IMF를 이긴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어찌됐건 IMF도 새로운 바람이었거든요. 변화였거든요. 그거는 루스킨의 변화가 아니고 외부적인 변화였잖아요. 거기에 외부적인 변화에
잘 살아남으신 우리 탑 리더 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뉴스킨의 변화의 바람에 지금 벨로시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년엔 정말 이 빠른 스피드하게 몰려오는 젊은 사업자들과 또 투잡 사업자들과 회원들과 같이 나의 미래가 지금 달려있는 게 지금 1년, 2년 이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팀과 그룹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성장을만 해서 그룹은 성장하지 않는데 개인만 성장한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성장을 해도 더 지속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룹이 해야 될 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 우리 히말라야를 보면 랠리나 시스템, LY 시스템이나 각종 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고 팀에 있어서는 각자 지금 사장님들이 계속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개인은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심플하게 그냥 내 매니아 관리를 잘 하고 고객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고객 관리를 잘 하려면 제품만 잘 유통이 되면 안 되고 유통이 돼서 단기간은 제품이 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급격하게 몰려드는 그 젊은 사업자들과 빠르게 또 인터넷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내 고객들을 확보하려면 고객과의 또 소통도 중요한 거예요. 제품만 잘 판매하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고 그래서 리더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니아와 고객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팀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개인의 역량 강화는 또 틀려요. 팀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주도적이고 주인의식이고 팀워크 내 일에만 있어서만 주도적인 게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서 협력적으로 뭔가를 하고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무슨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힘을 해서 같이 한번 일을 도모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 역량 강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이나 리더십, 리더 양성 이건 그룹에서 계속 이제 저희도 하고 있고 히말라야 차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들은 개인의 역량 강화와 팀의 역량 강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히 생각하셔서 같이 이제 힘을 모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벨로시티를 앞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세 분의 스피커 사장님을 모시고 각각의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세 분의 스피커를 들어보실 거예요. 요즘 이제 가장 천안에서 핫한 사장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사장님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깨치고 나오느냐 그거잖아요. 이 사장님의 전적을 들어보시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핫하게 천안과 전국을 휩쓸고 계시는 박현미 사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아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현미입니다. 제가 전달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요. 감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대한 좀 차분하게 하려고 지금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마침 어제 새벽에 어머니가 수술한 데가 터져가지고 병원 응급실에도 눕혀놓고 와가지고 마음이 좀 급한데 그래도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저의 전직이에요. 근데 이게 아르바이트는 뺀 거예요. 아르바이트 빼고 제가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를 처음에 했었고요. 맨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스타일리스트를 시작했고 광고 메이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샵을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피부관리실도 운영을 했었고 반영구 메이크업 그리고 타투리스트도 했었고 속눈썹 연장 메이크업 강사 헤어 강사 소목가게 그리고 네일샵부터 근 20년의 과정 동안 이제 거쳐온 저의 직업이고 마지막에 이제 안착을 했었던 게 웨딩 일은 계속 했었는데 그냥 계속 프리로만 일을 해주고 누가 뭐 드레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맞춰서 만들어다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웨딩 샵을 본격적으로 차려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웨딩샵을 차리면서
1억 8천이라는 투자금을 들였어요. 1억 8천이라는 투자금을 들여서 1년 6개월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달리면 저는 건물주가 될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제가 1년 6개월 운영을 하고 가게를 딱 접었는데 1,000만 원이라는 빚이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러고 살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아픈데 몸 병 없고 돈도 못 벌고 내가 왜 남의 건물에다가 1억 8천이라는 인테리어비를 들여서 이렇게 외관까지 제가 싹 고쳤거든요. 벽을 헐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웨딩샵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진짜 안에 내부가 화려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저기가 드레스샵인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바를 수밖에 없어요. 남의 건물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의 빚을 들고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온 보험비로 그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진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이 짓을 왜 하면서 살았지?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몸이 아팠을 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눈 감아도 난 소용없이 산 것 같아. 내가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눈을 그냥 감았었어요. 그래서 3일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정신이 들고 나서 살아라는 의미가 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그때부터는 방법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제가 책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부터 읽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게 한번 내가 달리기 시작해서 바람개비가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바람개비는 돌아요.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이게 바람개비가 제가 막 들고 뛰어요. 뛰다가 어느 순간 딱 서도 얘는 계속 돌아요. 그 바람에 그 풍을 탔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멈춰 있어도 계속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얘가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내 자신을 믿으시고 좀 열심히 지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리더 사장님들이 내일이 몇 번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 뭘 몇 번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변에서 왜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에 하던 일 하는 건 어때? 얼마 버는데? 얼마나 버는데 도대체? 너랑 안 어울려. 다른 일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 진짜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근데 또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미루는 습관이 있어. 나는 시간 관리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해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열정이 지속적으로 불태우기 힘들어요. 몸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조금 힘든데 내일 할까? 이렇게 집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하면서 행동하면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리고 나만 좋은 뉴스킨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좋아하는 뉴스킨. 나 혼자 먹고 바르고 포인트예요. 주변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럴 줄 알았어. 저 혼자 먹고 바르고 저렇게 집에서 쌓아놓고 저럴 줄 알았어. 제가 불법 다람쥐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내가 집에서 먹고 바르는 거를 쌓아놓고 있으니까 쟤 불법 다단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아프기 전에 굉장히 의욕적인 사람이었는데 아프고 나면서 솔직히 모든 걸 다 내려놨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면서 전에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근데 그때 마침 또 미국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던 거예요. 놀러 가는 마음으로 사실은 간 거였는데 그 글로벌 컨벤션에서 되게 큰 것도 보고 되게 좋은 것도 봤지만 되게 불편한 게 있었어요. 가서 불편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팀을 만들어서 다시 와야겠다. 그래서 좋은 걸 같이 보고 함께 이 불편한 걸 내가 이 사람들이랑 불편하지 않게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던 부분으로서 그래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진짜 다단계 이 좋은 사업을 다단계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 벌어? 이제 호기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품을 물어봐요. 누가 자기가 꼭 쓸 건 아닌 것처럼 저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쓸 건 아닌 것처럼. 누가 피부가 이렇다는데 탄력이 떨어져서 요새 고민이래. 근데 어떤 제품 쓰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을 그럼 나한테 연락처를 알려줘. 근데 그분이 또 막 이러면서 핑계를 대요. 본인이 쓸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말리면 괜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일단 만나서 가입부터 시켜요. 그런 분들은 만나서 제품을 쓰든 안 쓰든 일단 가입부터 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진짜 핸드폰에 있는 전에는 제가 이 사람들을 다 가렸어요. 핸드폰 보면서 얘는 아는데 얘는 그래 얘는 아느냐 얘는 뭐 어쩌고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명단을 가리기 시작했는데 핸드폰에 있는 번호를 모두 명단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카톡에 있는 사람들 명단도 넣었어요. 제가 카톡을 열어보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명단에 넣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부터 전화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아는 사람부터 전화를 어떻게 무작위로 했었는데 스폰서님이랑 상담을 했더니 제품을 쓰는 사람, 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쓰고는 있는데 자주 안 쓰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좀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통화를 3사람씩 하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2, 3회 만나서 관계 형성을 해요. 니즈 파악을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얘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니즈 파악을 하고 뉴스킨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써볼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피부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네가 주변에 피부 고민인 사람들, 문제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민이잖아. 되게 안 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네가 커미션 같은 걸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사업 전화를 그냥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업 얘기를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소개가 되게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이거 소개를 나오게 하려면 진짜로 제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2, 3일에 한 번씩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통화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야 근데 너 그때 쓰고 있는 거 잘 쓰고 있어?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못 쓰면 야 그거 내가 하루에 2번 쓰라고 했잖아. 루미스파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써야지 효과를 빨리 본다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빼놓은 게 있나 없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미국 갔다 와서 루미스파가 또 나왔잖아요. 루미스파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루미스파를 처음 썼을 때 피부가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땡겨가지고. 그래서 울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 피부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하지? 막 이랬었는데 제가 탄력이 떨어져요. 겉에 있는 탄력이. 안과 속이 다르잖아요. 우리 겉피부는. 근데 이거는 휘트니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처음에 피부가 무진장하게 땡길 수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얼굴 운동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이 겉에서 땡기는 거였더라고요. 속에서 땡김이 아니라. 왜냐면 저는 속 땡김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세안하고 나오면 땡기지 않아요. 근데 루미스파를 썼는데 겉에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여기 피부가 찢어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땡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운동을 시켜주는 효과더라고요. 그러니까 탄력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땡기실 거예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경험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줬죠. 고개를 끄덕이고 루미스파를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저는 매달 마지막 주에 주로 제품이 많이 구매를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을 컨택해서
시작해서 만날 때 니즈 파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마감을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장사꾼 같죠. 마감을 쳐야 돼.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매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문자를 쫙 보내고 나 연락을 해요. 그때 이거 고민이었는데 너 고민이었다고 했잖아. 울트라 에센스 요번에 나왔잖아요. 울트라 에센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지금 AR로 건 거보다 16,000원이 더 싸. 지금 사면. 그럼 지금 사놓고 차라리 한 달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나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좀 비싼데 이래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사놨어. 이런 일들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어제 대본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대본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기운이 딸려요. 근데 그 딸리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귀에 눌려가지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되는 순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렇죠 막 이러다가 그런데 이거는 쓰셔야 돼요. 지금 원하시잖아요. 개선되기를. 그래서 갈만하게 나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15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젤이 2개가 나가고 다음 달에 그럼 ARO를 걸겠다. 그래서 2개를 사겠다 해가지고 지금 요번에 2개만 넣은 거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카톡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제가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광고를 넣을 거예요. 체험 광고를 넣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저랑 연락을 안 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내 카톡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랑 특별하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있으면 무작위로 그냥 광고 넣으세요. 이거를 데모 광고처럼 내가 진짜 룸스파를 광고하는 것처럼 넣으세요. 뉴스킨 컨설턴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진짜 광고하는 것처럼 넣으시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전화번호를 무조건 따세요. 카톡으로 연락드리거나 아니면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전화번호를 따시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서 사람들과 저는 더 친해지려고, 그리고 저는 만나야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무조건 만남을 유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명함 뿌리기. 명함을 뿌리면서 그냥 뿌리지 않아요. 무조건 주면서도 꼭 이렇게 눈 아이 컨택하고 손을 잡으면서 줘요.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줘요. 뉴스킨이에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쓰시고 계세요? 물어봐요. 안 쓰신대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손에다 꼭 쥐어주고 오거든요. 안 쓰는 거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그렇게 뿌려요. 그리고 저는 진짜 소개에 집중할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소개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가 관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은 그냥 소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4대까지 소개를 지금 계속 연장이 나가고 계속 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팔 거예요. 잘 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목표 수입 정하기,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한 핀 정하기, 목표 세분화, 기한을 정한 목표, 1년으로 수치를 세운 목표, 포인트 어떻게 할 건지, 행동을 위한 이거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박현미 목표 정했습니다. 12월까지 200만 원, 핀 목표 루비 갈 거고요. 목표 세분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본사, 그룹, 시스템, 프로모션, 랠리, 이걸 적는 거예요. 3월달에 랠리 있고 1,000원에 동안방이 있어요. 그리고 울트라 신제품이 나오고 썬 제품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적는 거예요. 이벤트 새학기잖아요. 새학기가 왔어요. 목표 5,000, 초대 10명. 이게 뭐냐면 구투대세 랠리예요. 그룹 미팅, 투잡 세미나, 데모, 세미나, 랠리. 어우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고 플랜은 저는 그냥 지금은 3,000집을 떠요. 왜냐면 잘 팔기 때문에. 그래서 2,000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플랜을 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트라 지금 나왔잖아요. 3개를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갈바닉 2세트가 나가고, 그리고 뭐지? 이게 뭐냐? 루미 2세트. 루미 2세트. 그리고 썬 쿠션 5세트. 썬은 나갔어요. 5세트. 갈바닉 1세트 나갔고요. 울트라 2세트 나갔습니다. 이렇게 적고, 저는 이렇게 팔러 가기 전에 항상 누구 데모를 하던가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계속 쳐다보면서 너한테는 뭘 넣을 거야, 넌 뭘 살 거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 혼자 시크릿을 거는 거예요. 저 혼자서 얘한테는 꼭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넣는 거예요. 저 혼자 스스로 제 머릿속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그걸 손에 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건 제가 본 내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본 저예요. 세대요. 진짜요? 해결사래요. 오, 멋있다. 정직하대요. 오, 훌륭하다. 밝대요. 역시. 인정을 잘해요. 뭘 잘못해서 아 그래?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 굉장히 빨리 해요. 그 미안하다고 사과도 빨리 해요. 그리고 전문가 같대요. 근데 지키던데요? 상도를 지킬 줄 알아요. 제가 이 상도를 왜 지키냐면 이 상도를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상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뉴스킨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스폰서랑 문제가 있거나 자기 윗사람이랑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바꿔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웬만하면 그냥 제자리에 돌려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저랑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장기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빼느니 차라리 내 소비자한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온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뉴스 스팬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2달을 지금 안 먹었더니 힘들어서 다시 먹어야 되는데 저라는 사람 소개를 받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1년 약정을 걸고 드셨어요? 그랬더니 1년 약정을 걸었대요. 그러면은 솔직히 돌려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1년 약정을 걸고 2달 동안 이게 잠깐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날 결제가 안 됐었나 봐요. 끊겼었는데 그거를 위에 분이 체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AR로 그 노란불 떠 있으면 항상 그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주 그거 지날로 뒤져보셔야 돼요. 노란불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그거 안 되면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체크를 못 하시고 해지가 된 거예요. 그분이. 철회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쪽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철회된 걸 다시 복귀해서 쓰실 수 있으면 그렇게 쓰셔라. 왜냐면 저 입장에서는 참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쓰시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14만 4천 원에 먹었던 걸 12만 2,200원 거에 먹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나중에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드실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1년을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상의를 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럼 1년을 드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를 왜 쓰냐면 저의 장점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단점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의 장점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느냐를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장점을 찾으세요. 내 매력이 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객을 만나실 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나만의 투자의 시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기 최영란 사장님 블로그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블로그가 대세라 그래서 블로그를 따라한다고 해서 최영란 사장님의 매력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콜드 김선영 사장님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콜드를 지금 한다고 해서 경선영 사장님보다 콜드를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간을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내 매력을 찾아서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어떤 게 더 빠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야지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사람을 계속 만나요. 밥을 먹더라도 만나고 차 한 잔을 마셔도 만나요. 만나서 계속 니즈 파악하고 얘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세요. 그 대신 다 할 줄은 아셔야 돼요. SNS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콜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내 길을 가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갈등의 값은 지식의 정도에서 행동을 빼면 갈등의 값이래요. 이게 뭐냐면 지식의 정도가 높아요. 행동이 안 돼요. 갈등의 값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식의 정도와 행동이 동일했을 때 우리는 갈등의 값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쌓아야 되고 행동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다 했나 한번 볼게요. 1시간 전에 준비해주세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된다 현실이 된다. 꼭 현실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노래 하나 알려드릴게요. 된다 하면 된다 현실이 된다. 자 시작. 된다 하면 된다 현실이 된다.
이제 박현미 사님하고 변하는 사님하고 이제 받았어요. PPT를 밤에. 받아서 이제 김건희 사님 이제 보여드리고 김건희 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내용 이렇게 이제 시작 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김건희 사님 직접 말씀해 보세요. 내가 전달하기가 참아. 말씀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또 나한테 오네. 아, 이렇게 잘하는데 물음표 땡땡땡. 그건 뭐냐면 아니 완전히 뭐 수준이 다이아 수준이에요. 아니 진짜 한 백상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TOG 사장님들 현실인 것 같아요. 다 있어. 여기까지. 골드 초기 사업자, 골드 레피스여도 뭐 일당백, 타그룹의 다이아 못지 않아요.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도만 딱 하면 진짜 어디 가서든 정말 멋진 루스키너가 될 거예요. 요즘 박현미 사님이 행동도 이렇게 아까 보니까 도대체 매장이 몇 개였어요? 저는 100년 사신 매장을 한 7, 8개 이상을 차렸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죠? 샵이. 102개 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면 기존 한 10개는 된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매장 하나 하기도 그런데 업종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답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지금 시도와 변화로 뉴스공에서 또 성장하려고 하고 그 전에는 아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본인이 생각지 못한 이 건강상에 그게 왔을 때 실은 거기서 좌절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다시 담대함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더 담대하게 꿈을 이루시라고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벨로시티를 준비하는 사업자의 자세 중 하나. 이런 형제 라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들이? 길을 줄여야 돼요. 길을 드리고, 길 드리고 두 번째. 벨로시티를 준비하는 사업자의 자세.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형제 라인이 내 옆에 있어. 천안에 있네? 자, 어떻게 피해를 해야 끼치면 안 될까? 됩니다. 그 종류 말고, 그 종류는 앞종류. 천안에 있는 고객분한테 소개를 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맞아요. 역시 지혜롭습니다. 자, 그것도 있고, 박현미 사님이 에너지가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주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다음 달 먼저 올라오시면 수요일 날?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천안 센터 분위기를 지금 막 업하고 계시대요. 우리 TOG에서도 업해야지, 천안에서만 하지 말고 자주 좀 올라오시라고. 그때 본인이 그래서 수요일 날 올라오려고 했대요.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장님들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좀 자주 올라와서 에너지 좀 같이 나눠달라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타월에는 조금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 너무 잘하셨고요. 두 번째, 아주 그냥 제목을 딱 준비하셨어요. 벨로시티를 준비하는 사업자의 자세. 요즘 이제 제가 직구를 가장 많이 날리는 사업자예요. 근데 그 직구를 또 가장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직구도 잘 받으면. 자, 변하는 사장님이 요즘 이제 랠리 스텝도 하면서 또 이제 시스템에 잘 아이가 어리고 또 이제 아이 케어 때문에 자주 못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자로서 지금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변하는 사장님 들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누스킨 사업가 변아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현미 사장님이 센 언니 약간 이게 진짜 우리 그룹에 너무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이게 우리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에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그 미니 강의를 맡게 되면서 전 너무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최윤아 선생님 전화해가지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직은 뭐 큰 그룹이 있거나 큰 팀이 있거나 이렇진 않지만 내가 이런 마음을 큰 리더가 되기 위한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PPT는 간단하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제 마이스토리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아, 네.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화학 전공해서 제약회사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었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도 연구, 뭐 실험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화학 전공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하는 일을 했었고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박현미 사장님처럼 막 자영업으로 막 센 언니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뭐 대학교 가서 장학금 받고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되고 그냥 이렇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학교 졸업해서 바로 한국콜마라는 중견기업 들어가서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실래요?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죠? 여기 중간에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뭐 논문 발표하고 실험실 생활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한 학기 내에 시험을 한 60번은 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매주 시험 막 4시간씩 시험 보는 뭐 과도 있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해서 어쨌든 제약회사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현실이 나는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정말 쳇바퀴 도는 삶 그리고 이제 선배들을 봤을 때 사실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됐었고 그렇게 돼서 방황을 많이 했었죠. 대학 다닐 때까지는 쭉 방황이라는 게 없다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방황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호주로 가서 이제 영어를 배워오면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면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1년 좀 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국 돌아오면서는 영어 스피킹 강사를 했었어요. 애들 가르치는. 근데 페이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생활이죠. 어딘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 생활.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피부 상태를 한 10년 동안 17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늘 피부과 가서 뭐 몇백만 원씩 주고 관리하거나 이래서 조금 가라앉고 제약회사 다닐 때 그 약 뭐 공짜로 가져가지고 먹으면서 뭐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뿐이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년이 되다가 뉴스킨 거의 다 포기하고 싶지만 여전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보다가 뉴스킨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는 정말 제가 완치다, 이거 여드름 정말 완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아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뉴스킨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3만 원, 5만 원 왜 주는 거야? 이거 다단계라더니 막 돈 안 가져도 된다 처음에는 이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권리소득이 될 수 있겠다는 거를 딱 이해하고 나서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일인 거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뉴스킨을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제 전업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한지 애기 키우면서 이렇게 일한 지가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뉴스킨을 하잖아요. 뉴스킨을 하는데 원래 보상도 최고로 좋았다고 말씀을 다 하세요. 리더 사장님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더 이 폭풍우 같이 몰려오는 벨로시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벨로시티라는 게 몰려오잖아요. 10월이면 된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흥분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벨로시티가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뉴스킨을 하고 있고 뉴스킨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뭐냐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근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나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우리 많이 듣죠. 되게 뭐 그룹을 만드는 일이다, 리더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다 뭐 그래 난 리더가 될 거야. 근데 박경민 사장님처럼
아무래도 안 하고 여기 앉아만 있으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 GV가 급하니까 그냥 뭐 내 일이 우선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룹을 만들고 리더의 영향력을 확장하여 복제시키는 일이 이것이 근본인데, 그럼 리더가 누구냐는 거죠. 일단은 내가 그룹을 만들려면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쵸? 영향력을 펼치려면 리더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생각해보게 됐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벨로시티에 어쨌든 이런 OV라고 해서 내가 파트너를 후원했을 때 나의 그룹에 나의 영향력이 퍼져나갔을 때 이게 벨로시티의 보상이 극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일단 내가 리더가 돼야긴 돼야겠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도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한테도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워크? 그리고 또 뭐 내가 뭐 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필요한 자세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병현 선생님? 솔선수범? 그렇죠. 솔선수범도 있고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도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주인의식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더 사장님 하면은 뭐 루비 이상, 뭐 에메랄드 이상, 다이아 이상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그룹에서 막 예를 들어 리더 사장님들이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뭐 나는 뭐 아직 레피즈니까, 나는 뭐 골드니까, 이그제큐티브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발전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 그쵸? 근데 그전에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리더는 루비 이상이라고 하니까, 중간 리더 이렇게 회사에서 하니까. 근데 그 핀이 아니라 내가 이그제큐티브여도 BD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실 내가 나 혼자 뉴스케 삽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내 파트너가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50명, 100명. 나는 내 파트너가 100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는 주도적이지 않고 그냥 내 것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오히려 리더 사장님들이 더 인사도 정말 90도로 막 밝게 해주시고 가장 얼굴이 밝고 제일 피곤하실 텐데 그렇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서 봐도 그래요. 11층에서 봐도 우리 스폰서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방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도 가장 인사도 정말 잘해주시고 밝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이런 주도적인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주인의식 이런 게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리더가 그러면은 내가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제 저희들끼리도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카톡방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하자, TOG를 좀 더 핫하게 이렇게 끌어올리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소소하게 보면 뭐 카톡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뭐 이런 그룹 미팅이나 우리가 어떤 뭔가 이렇게 시스템 크게 봐서는 이제 랠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도적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제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 랠리에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한 3-4번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앉아서 있을 때보다 아무래도 이제 단상에 서서 큰 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은 250명, 뭐 300명 이렇게 오셨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의 이 분위기와 아니면 뭐 저 사람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나는 뭐 내가 지금 중요한 소비자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을 봐야 돼. 고개 숙이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작게 말해서는 제가 해운권 같은 거 줄 때도 어떤 거 있냐면 어떤 분은 해운권 했어요 이러면 예 이렇게 받아가고 어떤 분은 와 이러면서 와가지고 신난다고 이렇게 막 받아오시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내가 이 행운권이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 이 행운의 에너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그렇게 표출해내느냐 아니느냐에 대해서 벌써 그렇고 작은 거 하나하나가 리더냐 리더가 아니냐에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랠리가 살아야지. 어쨌든 우리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장하고 여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갈 데도 없고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랠리에 어쨌든 나는 내 100명의 파트너를 데리고 올 거야 이제. 응.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네. 그러면 내 파트너가 열정 받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근데 100명이 왔을 때 그제서야만 내가 열심히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주도적으로 되다 보면 1명, 2명, 10 어버브, 20 어버브, 100명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리더는 고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고민이 없었죠, 저도. 고민이 그냥 내 서로 GV 뭐 이런 고민밖에 없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더 생겼고 이거를 누가 해주는 거를 바라지 말고 뭐 이미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랠리의 주체자인 것처럼 준비를 해야겠고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큰일이건 뭐 스텝이건 스텝이 아니건 그냥 자리에 앉아있건 간에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랠리가 인상 깊었던 우리 3월 랠리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런 뭐 제가 스텝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이번 방 이렇게 애프터 미팅할 때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장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정소진 사장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때 이제 윤병헌 사장님이 애프터 미팅 때 딱 한마디 하시고 아무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느라고 팀워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근데 팀워크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우리 티오즈 그룹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사람들은 정말 좋은데 근데 약간 뭔가 모르게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뭔가를 딱 뭉쳤을 때 진흙같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 없고 약간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팀워크가 약간은 부족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이유가 뭘까?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30분 이상 나눴는데 있어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른 말이다. 집단적인 스포츠 종목에서는 팀원이 협력해서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팀워크가 크게 중시된다 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보면서 협력해서 뭔가를 동작하는 거, 작업하는 거 그쵸? 그러면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나 한 명이 그냥 잘해서 전문가처럼 보이고 이런 건 주부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팀워크가 쫙 돼서 누가 파트너인지 스폰서인지도 모르게끔 우리가 착착착 손발이 맞아서 저 그룹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합심해서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겠다라는 느낌이 있으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공동의 목표라는 게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돈 벌려고. 저도요. 돈 벌고 일단 선의의 힘도 선의의 힘인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기 왔으면 그러려면 돈 벌려면 우리 개개인이 다 성장을 하고 성공을 이뤄내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성원하는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각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다해야 된대요. 각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한다. 그럼 역할이라는 게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거죠. 핀에 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리더가 된다. 이 주도적인 자세로 참여를 하고 뭔가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텐데 이런 거를 고민을 하라는 거죠. 각자가 다. 그러니까 고민해서 왜냐하면 이게 스폰 사장님 이하에 우리 뭉쳐있지만 스폰 사장님도 신도 아니고 사실 열심히 해서 이걸 이뤄냈는데 리더십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똑같은 리더는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그건 뭐야? 각자 다 다른 강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강점, 뭐 저도 저만의 감점이 있고 사장님만의 감점이 있고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주도적인 자세로 참여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 리더 사장님도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착착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 건의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와 형제 라인의 성공을 마음속 진심으로 원하면서 서로 손발을 맞추어 동반 성장이 가능하게끔 하는 행동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윤아 스포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의의 이게 어쨌든 선의의 경쟁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된다고 이 사람이랑 시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잘 돼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피 갔을 때 나보다 늦게 했는데 피를 먼저 갔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로 성공한 거를 축하해주고 내가 정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협력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성공을 바라고 그리고 나의 성공도 내가 진심으로 집중하면서 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도움을 요청하면은 되게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 사장님 바빠 보이는데 내가 부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하물며 스폰서님한테까지도 초기에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스폰서님 뵌거 정도 비디오 바빠 보이시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사장님들이 초대자가 제약 쪽 관련된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딱 생각이 나겠죠. 근데 바빠 보이니까 근데 알아서 미팅하고 이렇게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하는데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간을 맞춰서 그분을 애프터 미팅을 예를 들어서 초대를 하면 같이 강의를 듣고 애프터 미팅을 하면 그 사람이 사장님들 혼자서 했을 때보다 훨씬 잘 당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안착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서로 저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했을 때 바빠 죽겠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기꺼이 감사하다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꺼이 들어주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장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고 사장님들도 저한테 부담 없이 딱 부탁하면 기꺼이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기다리고 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러면 이제 누구와 한 팀인가 우리가 하나라는 이 공동체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 이하의 파트너들은 당연히 내 팀이겠죠. 내 파트너는 당연하지만 사실은 스폰서 사장님 이하의 모든 구성원, 이 사장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매일 들은 말이지만 말로만 하는 거랑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성주 사장님이랑 맞춘 건 아니지만 이제 주말에 같이 애프터 미팅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뉴스키너들은 약간 긍정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약간 조용하긴 하시더라도. 근데 저도 긍정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비 파트너죠. 와서 저한테만 매일 에너지를 받고 가다가 한성주 사장님의 또 다른 그 긍정 에너지, 이 사업적인 비즈니스 면모 이런 거를 딱 보게 되니까 제 그 예비 파트너가 하는 말이 저분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서 너무 오면 너무 좋은 에너지 받아가서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에너지 나만 줄 것이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5명이 10명이 줄 것이냐 이게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 벨로시티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끈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주도적으로 행동하여서 이제 뉴스킨 최고의 그룹 누구나 가고 싶은 뉴스킨표 강남 학군이 되자 이것이 이제 저의 목표 이제 여러분 모두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오더라도 열심히 당환해 봅시다. 여기 제가 이거 같이 외치고 끝내고 싶어가지고 준비했어요. 이거 다 같이 동영상이요? 동영상은 제가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냥 동영상 제가 보고 되게 감명 깊었던 거를 안 그래도 부탁드렸는데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제가 이제 구호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TOG 파이팅 누구누구누구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구호 준비! 예! 구호 시작! 반드시 성공한다 TOG 화이팅! 가능해요 화이팅!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랠리. 그래요. 백삼으로 보내든 뭐 그룹 미팅으로 어디로
박현미 사님도 보내야 되고 네. 사장님도 보내야 되고 다 보내. 너무 준비 잘하셨죠? 네. 일당백이에요. 사장님들의 이 잠재력을 계속 깨울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네.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또 기대됩니다. 이제 서상원 사장님이 그룹에서 가장 이제 서상원 최영란 사장님 이제 시스템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상원 사장님이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과 본인이 이제 그 벨로시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서상원입니다. 볼륨 좀 높일게요. 어제 미세먼지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잠겨가지고요. 저한테 시간을 가장 많이 주셨는데 앞에서 하신 사장님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맨스플레인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맨 플러스 익스플레인. 그래서 남자들은 자꾸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남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사람에 관심이 많고 남자들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남편에서 많이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벨로시티, 예. 주제는 같습니다. 왜 그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여기 해보고 할게요. 왜 뉴스킨 본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벨로시티를 내놨을까? 그리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볼게요. 벨로시티란 뜻은 속도예요. 그죠? 저는 공대생 출신이라 이거는 되게 민감해요. 속력이랑 속도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벨로시티는 빠르기가 아니라 사실 방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벨로시티 보상이 나왔을 때 진짜 빨리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거를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느리게 간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빨리 가는 분들은 빨리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기존에가 옆으로 갔다면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라. 그죠? 왜 그게 더 빠르냐? 결국은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볼게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혜택이 늘어났죠? 그죠? 40%까지 준대요. 근데 법적으로는 35%라는데 왜 40%까지 줄까요? 35%는 그러니까 회사 매출에 대한 35%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50% 이상 가져갈 수 있어요. 사업자 역량에 따라서.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이 커지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1조 원을 넣으면은 우리 3,500억을 사업자한테 N방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 빅플래닛을 늘리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출이 커지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설명 맨스플레인 했습니다. 결국 속도는 이건데 이제 핀업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핀에 따라서 우리가 6단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핀을 빨리 꽉 채운 사람이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빠른 건데 기존 웰스 맥스마이저에서는 리크루팅 실력이 굉장히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되게 좀 잘난 사람 그리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핀 빨리 가요. 솔직히 15명 그냥 리크루팅 해내는 거는 금방 뚝딱 하거든요. 근데 이 바뀐 벨로시티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리크루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는 거는 그 단순히 그 사람의 매력뿐만 아니라 어떤 후원 능력 그리고 팀워크랑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게 팀워크가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사업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걸 극대화해야지, 그러니까 핀 조건을 맞춰야지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BBP 이게 생성이 돼요. 기존에는 그 13, 14대 이때부터 10%, 15%를 줬는데 이제는 빨리 밑으로 내리는 능력, 그러니까 후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7, 8대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느는 거죠. 그렇죠?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변하른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 우리는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즉 사람으로 이루어진 유통망을 확장하는 거. 근데 확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견고하게 잡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3년 동안 사업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죽어라고 열심히 했어요. 한 명은 팀 엘리트가 됐어요. 15명을 내가 밑에 조직에 내 팀원으로 둔 거죠. 한 사람은 루비예요. 근데 그 사람은 3대까지 내려가고 똑같은 15명이에요. 누가 그만둘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무너질 확률이 높냐. 결국 이게 빠르기랑 여기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내가 해도 내가 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900만 원을 까먹었어. 그럼 나는 번 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차곡차곡 잘 안전하게 해서 5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그 사람이 더 많이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기를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보다 여러 명이 움직여야 빨라요. 이거는 약간 레버리징 개념인데,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당연히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유지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거라서, 근데 나 혼자 담아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스폰서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 유시민 작가 아시죠? 그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굉장히 똑똑한데 그 딸도 서울대 그 총 학생회장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맨날 꼰대래요. 아버지는 잔소리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그 유시민이 하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내 혼자 영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부모들도 많이 계신데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애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효과가 크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DBP 계좌를 빨리 잡는 분이 이 뉴스킨 3.0 시대에 진짜 그 부자가 될 거예요. 각 시대별로 1.0, 2.0 거기에 대표하는 리더 사장님들 계시죠. 2천만 장 사장님. 3.0에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보려고요. 시험하는데 도망가. 당연히 이게 빠릅니다. 7번째 라인. 그렇죠? 한 번 다시 볼게요. 쉐어링 보너스가 이렇게 늘어나요. 조건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굉장히 좀 약간 그랬거든요. 이 300을 꼭 맞춰야지만 5%를 그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5% 받는데 40만 원 넘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소비자를 사업적으로 끌어들이기에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라고 하면은 이제는 대리점 됐을 때 9%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로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 볼륨이 없어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도. 그 다음에 사업자 혜택입니다. 이제 주국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주국으로 바뀌면 뭐가 좋냐면은 이거 유럽은 이미 다 주국으로 하고 있는 거 알죠? 모든 직업이 다 주국이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다 주국으로 받잖아요. 손흥민이 뭐 주국이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부럽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보면 중개업이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마진을 남기고 팔아먹는 그런 뭐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만 사람을 만나는데 솔직히 숨 마셔도 돈 다 들잖아요.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비도 들고 뭐 차값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브러셔도 사야 되고 제품도 써야 되고 근데 이런 비용이 솔직히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 갖고는 좀 여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매주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해결될 것 같아요. 경물생심이라고 내가 돈을 받았잖아요 이번 주 그죠? 그러니까 원래 3천 하던 사람인데 이번 주에 어떻게 다 해갖고 TR 있는 주라 3천을 했어. 그럼 다음 주 놀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뛰게 될 거예요. 이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체 동기부여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진짜 가장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투자비나 추가 수익. 그렇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대기업만큼은 벌고 싶다고. 나 홀로 대리점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에는 그 에런 보너스랑 쉐어링 보너스가 제외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 정도 보니까 만지부이 이상 해야지 대기업 이상 받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거기는 좀 더 많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 제 기준으로 둔 거 삼성 후자나 아니면 일반 대기업들 본 거예요. 그럼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그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 한번 봤는데 예, 제가 대리 때 한 400 정도 받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받아요. 그럼 근속연수 굉장히 오래 다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내가 학위 여하에 따라서 1년 안에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지부 이상만 하면. 다들 하시잖아요, 만지부. 그럼 이제 만지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죠? 우리 최원환 선생님은 맨날 해요. 궁금하죠? 네. 물론 그 안에 저도 일부 포션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업 연차가 1년 반이나 나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고 남자가 좀 불리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우리는 다단계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법적으로. 네. 영업이 아니라 다단계예요. 그럼 다단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 영업이랑 우리는 뉴스킨 사업이죠. 보험 사업이라고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왜 사업일까요? 사업은 레버리징을 하니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징이 뭐냐? 돈을 레버리징 할 수 있고 시간을 레버리징 하는. 그러니까 레버리징은 빌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빌렸어. 그래서 은행 투자를 해가지고 빌린 돈으로 수익을 내고 이자를 갚아서 수익이 남으면 그게 레버리지예요. 원래 그 개념이거든요. 투자에서 나온 거. 근데 사업은 뭐냐? 시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만큼을 만들어야 되는데 난 요만큼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빌려서 한 번에 요거 해결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그게 사업의 목적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뭐냐? 나 혼자 하면 절대 안 돼요. 최대한 많은 사람의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럼 뭐냐? 그게 다단계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 아무리 백날 해도 한 10시간 이상 못 하지 않아요? 네. 그죠? 직장인도 뭐 저도 한 10시간, 12시간 그 이상은 일 안 했던 것 같아요. 야근까지 다 해도.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뭐 주부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프리하다 보니까 진짜 8시간 이상 힘들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0GV를 해야 한 달에 그러면은 10,000GV 해야 된다면서요. 대기업 이상 벌려면. 그럼 나머지를 뭘로 채워야 되죠? 그렇죠. 나 대신에 매출을 해줄 누군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갈바닉을 그냥 하루에 하나씩 한 달 내내 팔면 만지부에 하겠죠.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 전 벨로시티의 핵심을 요거라고 봐요. 결국 사업자 소비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알아보고 비전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당장 ROI 들어가지 않아도 소비자 하나하나 내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뭐 준비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한 10명씩 확보해내면 만지부이 금방 할걸요? 최원환 사람이 이렇게 해요, 지금. 파는 것도 잘 파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사업자 소비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루미스파. 저는 이제 제 주력 아이템으로 TR이랑 루미스파를 잡았어요. 루미스파가 왜 좋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스템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루미스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내 시간을 루미스파가 같이 2배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거를 활용하는 게 사업이에요. 이걸 잘하는 분들이 빨리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는 제품보다 사업, 무조건 사업을 전달하고 왜? 사업자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전달해서 좀 약간 이해가 됐으면은 초대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래야지 더 이제 많은 정보 이런 거를 비전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를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사업자 소비자는. 그냥 제품만 쓰고 소개만 받아서 내가 그냥 커넥터로만 쓰면 안 돼요. 그럼 내 시간을 거는 레버리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책이나 강의나 계속 끊임없이 활용을 해야죠. 네. 그리고 나 혼자 안 되면은 스폰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뭔가 이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케어할 능력이 안 돼. 그죠? 근데 스폰서는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나보다 사업 연차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빨리 성공하려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리크루팅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나는 말수도 없어지고 뭔가 작아지는. 그죠? 그래서 스폰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대신 리모컨 쏘면 안 됩니다. 그냥 시켜만 하는 거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담아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확장의 개념이면은 이게 유지의 개념이죠.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트를 백날, 그러니까 사업을 뭐 10년씩 하고도 집에 가시는 분들 요거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사업자 소비자 어떻게 잡아두냐. 아주 좋은 시스템 하나 있죠. AR로. 이거는 본사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매월마다 있는 프로모션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뭔가 플러그인.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도구인데 이거에 플러그인 돼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알아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 역량으로는 안 되면 팀의 힘으로 잡아둔다는 개념이고, 그러려면은 내가 팀의 어떤 영향력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그냥 우리 팀의 어떤 형제 라인에 뭐 좋아 팀워크가 거기다가 집어 넣어놓으면은 그 사람은 못 버텨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앞에서 사장님들이 말씀해주신 팀워크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 두려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못하는 거는 사실 이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사장님들은 대부분 30대잖아요. 이제 앞으로 20대.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장님들이 사업자가 들어와야지 내가 은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있는데 나보다 먼저 은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면은 당연히 두려운 건 누구나 그런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절대 재미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쵸? 그러려면은 나같이 젊은 사람, 그리고 뭔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는데 뭔가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고 조용하고 뻘쭘하고 이러면 안 오거든요. 뭔가 재밌는 그거 환경을 계속 만들려고 여기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거기 집중하는 부분이 요거거든요. 그 박상용 사장님 강의 들어오면 맨날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숲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숲이 여기 우거져야지 호랑이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말라야 그룹에 거기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들 중에 그 랠리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세용 사장님이나 이은석 사장님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에너지를 저희가 지금 쓰는 거예요. 같이 해가지고 이 젊은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그냥 초대하고 와서 재밌으니까 알아서 또 와요. 그렇게 아마 오기 싫어하던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던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 있는데 그 떡집 파는 누구 있어요? 근데 어떻게 꼬박꼬박 와요. 신기하고 그 떡도 들고 와요. 나무.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스폰서의 영향력으로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그 개울가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물을 못 먹여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분도 있죠. 능력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 같은 일인데 그러려면은 지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지치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 재미의 요소. 우리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뭔가 절도, 사업자의 자세, 그리고 막 그런 걸 어떤 강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런 게 영향이 있어서. 근데 더 악영향이에요. 안 좋아요. 뭔가 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런. 저는 처음에 트윈즈 사장님들 보면서 막 욕을 했거든요. 저게 무슨 사업자야, 양아치고. 그런 막 노는 애들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들. 맞아, 재밌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애기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엄청 넘어지고 까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막 얼굴 까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도 자전거를 타요. 넘어지면서. 왜 탈까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타는 게 재밌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 사업이 당연히 힘들죠. 밖에 나가면은 누가 좋아해, 다단계. 저도 저번 금요일날 친구들 결혼한다 그래갖고 회사 동기들 남은 애들. 그래서 갔는데 또 싸웠어요. 그 다단계 막 나와가지고. 아니 그 친구 결혼할 여자가 뭐
뭐 뉴스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알아보러 내가 막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자기 이거 반영구 뭐 이거 하는 분이었는데 그걸로는 한계를 느껴가지고 혼자 알아봤는데 그 친구 걸려갖고 왜 다단계 하냐고 막 뭐라고. 거기서 과거의 그 오버랩 뭔가 그 데자뷰 제가 그랬거든 제가. 그래서 제가 야 아니다 다단계 나쁜 거 아니다 니 이거 제시가 현명한 거다 막 했더니 막 그거 다단계 뭐 나쁜 거 편든다 그래갖고 제가 술 취한 상태 불폭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세미나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수습을 했네. 수습을 했어. 신랑한테 신랑하고 예.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알아보는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미 뭔가를 몰래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최훈아 쌤이 그랬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걸 아니길. 결국 팀워크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 개인이 재밌을 수 없어요. 김건 화장님 재미없잖아요. 물론 재미는 일단 퍼지시는데 1대1은 재미없어요.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결국 팀워크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도 이게 안 돼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그 오세용 사장님, 이은석 사장님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웃겨요. 그쵸? 그런 거. 그래서 결국 이 3.0 시대의 빅 리더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거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빠르게 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여기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넓게 간다는 거는 이건 기존에 하던 방법이죠. 그냥 결국 초대, 그죠? 그리고 이게 깊게 밑으로 내리는 거는 후원하는 거. 이거는 그 쇼더 플랜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내가 먼저 제대로 배우고 사업자의 좀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가르칠 줄 알고 가르치는 방법을 파트너한테 가르치는 사람. 그죠? 그래야지 1대한테 2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또 기본적인 사업자로서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에 대해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 잘 아는 방법은 써보는 게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 그리고 보상에 대해 설명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업자의 기본이잖아요. 이건. 그리고 기본 내 시스템. 아까 전에 최윤아 사장님도 개인 시스템이랑 팀, 그룹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요 내 개인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탱코어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담아내는 거. 결국 담아내는 거는 팀워크입니다. 이거. 나 혼자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나는 재미가 없으니까. 아 맞아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부산에 최충일 사장님 그분 파트너 중에 그 전직 개그맨이 있대요. 그 빵규랑 그 동기래요. 같은 기수 그건데 겁나 재밌대요. 그래서 그분 그 동안 파티 할 때 200명씩 모인대요. 그래서 저희 한번 참관 가려고 얼마나 웃긴가. 오세훈 사장님 얘기해서 들었는데 그게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거. 재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리크루팅은 내 영향력으로 하지만 담아내는 거는 팀의 영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문화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좋아야죠. 그러니까 모였는데 막 전부 약간 날라리들 아니면 사기꾼 이런 문화가 있으면은 절대 거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 뭐 연애하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시스템에서 그 문화 형성을 위해서 아까도 변호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여있는데 몇 명만 떠들고 몇 명은 그냥 스마트폰 하고 있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거는 초대자들은 금방 알거든요. 맞아요. 이 분위기를 금방 파악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직은 뭐 리더가 아니면은 요거 팔로우십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 팀이 없으면은 나는 그래도 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폰서의 팀원으로서의 팀은 있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내드릴까요? 다 보내준 것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이야. 너무 준비 잘해주셔서요. 본사로 보내자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좀 더 이제 TOJ에서 한참 있다가 오르죠. 본사까지.
서상원 선생님 너무 준비 잘해주셨죠? 네.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주십시오. 보상의 극대화는 맞아요. 보상의 극대화도 맞고, 근데 PB가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35%에서 걸리거든요. 네. 가장 많이 주는 회사 누스킨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걸리면서 또 누스킨에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BP 제품은 포인트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BP 제품은 지금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BP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PB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안하시고, 그래서 주도적인 사업자가 되고, 박현미 사장님 처음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량 사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천, 3천이 아니라 기본 목표를 5천으로 잡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변화름 사장님이 얘기해 준 대로 팀워크 의 주인공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상원 사장님 지금 이야기한 부분 사장님들이 잘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이걸 저는 그래요.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타입은 힘든 일이 오거나 뭐 큰 거 왔을 때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래 툴툴거리는데, 오히려 평상시는 그렇게 뭐 이렇게 툴툴거리거나 뭐 이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은 그런 큰 게 왔을 때는 그게 아니라 내가 모두를 살아내는 모드로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게 왔을 때 이겨내느냐 해내느냐,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명히 해내는 사람은 내년에 내후년에 더 성장을 할 것이고, 해내지 못하면 더 후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TOG 사장님들은 다 개인의 실력이나 이런 네트워크의 마인드나 모든 게 자세나 다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한 경쟁력과 지금 태어난 수산상원 같은 경우도 다 모든 게 이 그룹 안에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형제라인한테 물어보든지 다른 데 촉각을 세워서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봐서 내 걸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주겠지. 당연히 뭐 스폰서 해주겠지, 팀에서 그룹에서 해주겠지 이러고 방관 자세로 있다가는 개인의 리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장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김건우 사장님이 계속 얘기 이제 하셨잖아요. 본인도 모드로 바꾸겠다고. 재밌으려고 했던 지금 시간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폰서가 있어, 뭐 방이 있어, 뭐 센터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실은 그거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그냥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니까 해낸 거잖아요. 근데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아요. 공부하면서 엊그저께도 토요일에 공부하면서 연대 뭐 미술학과 나오신 분한테 리주버네이팅 하나 판매하면서 미스파도 전달하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의사에 연대 미술 하신 분이더라고요. 화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아마 빵빵 터지는 날이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해내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 그룹을 끌면서 왜 지금 저희가 TOG에 기획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획 미팅의 대상이 최영란 서상원 사장님 그리고 한성수 사장님이에요. 왜 이분들을 선택을 했냐면 모든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은 힘든 미라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든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그룹을 끌면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그룹에 사장님 갑자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사장님 이거 주도할 리더가 필요한데 어떠세요? 그러면 언제나 콜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룹에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은 이게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이게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지금 최영란 선생님하고 한선 사람하고 저희 김건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넷이서 최종적인 결정을 다 넷이서 하고, 마지막에 또 최종적인 결정에 이제 김건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기획 미팅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많이 들어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직급은 루비 이상 사장님이 어쩔 수 없어요. 루비 이상 사장님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안에서 이제 그렇게 기획 미팅을 같이 꾸려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새로운 그 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방 뭐냐면 벨로시티 방이라고 해서 직급에 상관없고요. 변화하고 싶은 분, 저도 변화하고 싶은 개인적인 게 있거든요. 강점은 장점은 잘하면 돼요. 근데 그걸 계속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 1년, 2년, 3년. 그 강점은 계속 이제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도 안 되는,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런 것들은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약속 시간이나 뭐 일찍 일어나는 거나 뭐 탱커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나 혼자 힘이 아니라 같이 오픈을 해서 변화하고 싶다. 그런 분들만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서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자, 5명이 있어요. 그럼 5명이 리더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강점 있고 약점을 오픈을 할 거예요. 오픈을 하고 또 상대가 보는 내가 있을 거예요. 아, 이 사장님이 요것만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최연아 사장님은 좀 직선적인 직구를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그래? 상대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변화해야지, 바꿔야 되지. 이런 의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범위를 넓혀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요. 사업자의 자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왜 상대방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만 해서 일단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만 최영란 사장님이 주도해서 같이 하실 거거든요. 접수를 해주시고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아침 7시에 갑자기 모일 수도 있어요. 네? 아침 7시에 갑자기 모일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오하고 하실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고 오늘 세 분 사장님들과 너무나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지 않았어요? 네. 미팅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죠? 네. 아니 이렇게 외부 강사 없어도 이게 되게 잘 굴러가네. 되게 완전 처음 지금 느낀 것 같아요. 그죠? 최고. 아니 시간이 큰일 났어요. 나도